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저녁에 잠들은 잘 주무시나요? 예. 잘 못 주무시죠? 예. 더워서 아니면 공부하시느라고? 예, 더워서. 공부하느라고 못 주무시는 건 아니고. 예. 올해가 94년만큼 덥다 그러대요. 예, 94년. 94년이면 기억나십니까? 애난해라고요? 94년도에? 아, 그래. 아니, 기억할 수 있죠. 몇 월 달에 나셨는데? 6월 달에? 아, 원래 애난 달이 좀 힘들다 그러던데. 그래요. 저는 이제 93년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94년도 그러니까 그 여름이 이제 사상 최고로 더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혼이었는데, 대전에 살 때인데, 그 2층 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 예, 그래서 전세 800짜리. 전세 800. 월세가 아니고 전세 800.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94년이니까. 근데 그 해가 되게 더웠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었고 신혼 때니까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안 없었던 것 같아. 선풍기가. 예. 뭘 좋아해 좋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퇴근하고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 호수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사서 그 지붕에다 막 물 뿌리고 뭐 그렇게 하고 저녁에 잤던 생각이 나네. 근데 그 해가 94년이더라고 보니까. 왜 제가 갑자기 그 얘기 말씀드리냐면 요새 계속 뉴스에 올해가 94년만큼 덥다 그래가지고 94년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그 해더라고. 그 해 94년도가. 근데 그때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더웠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더웠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그런 물 뿌렸던 생각만 나는 것 같고. 예. 근데 올해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저께인가 41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영천? 영천이 어디? 경북? 영천 사과 나오는 데구나. 그죠? 예. 41.5도인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진다 그래요. 날씨가.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학원에 열심히. 예. 그래서 태풍 올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름에 이제 학원은 좀 시원한가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예. 학원은 시원해서 잘 됐네. 자, 오늘 우리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진도가 우리 확인 설명 파트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예. 105페이지네요. 그죠? 예, 105페이지. 이론을 한번 봤나요? 지난주에? 안 봤죠? 아직? 예. 이론을 좀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책 82쪽에 6번 주제의 확인 설명 의무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6번 주제의 확인 설명 의무랑 7번 주제의 확인 설명에서 기재사항이 있는데 6번과 7번에서 매년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주제에서 하나, 7번 주제에서 매년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고요. 6번 포인트가 이제 확인 설명이 있는데 그 확인 설명의 의무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자로 무슨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자로 무슨 또 의무가 있죠?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의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시점이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받아서 뭐 되기 전에요. 완성되기 전에. 예, 의뢰를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하게 되고 누구한테 하죠? 확인 설명을?
취득 의뢰인한테, 그래서 취득 의뢰인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 의뢰인은 일방인가요? 쌍방인가요? 예, 일방이 되는 거죠. 일방. 자, 우측에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 작성은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하겠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쓰고 작성해서 누구 줄 거냐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줄 겁니다. 모두에게 준다라는 거 개념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 확인 설명을 개공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500만 원 과태료가 되고 소공이 안 하게 되면 자격 정지인데 거기 500과태료에다가는 채색하시고 별표 2개를 좀 할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요. 양가로 그러니까 이제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노마자 2번에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4개를 섞어요. 섞어 놓고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면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어떻게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떻게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혼자서도 잘하는 거 기본 확인 사항. 혼자서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예,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세부 확인 사항.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과 세부 확인 사항을 섞어서 출제되는 거. 그게 아주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뭐 예를 하나 좀 보면 2번의 권리 관계랑 11번의 실제 권리 관계랑 차이가 뭐예요? 등기된 거, 권리 관계는 등기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등기부만 떼어보면 되는 거. 그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거, 그죠? 등기되지 않은 거. 네, 그럼 등기되지 않은 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주권에 대한 원인 채권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백에다가 공통적 기재 사항을 좀 한번 적어 볼게요. 공통적 기재 사항. 확인 설명서 4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있죠, 그게? 대권 금세 실수. 그렇죠? 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요거만 가지고도 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대는 뭐죠? 대상 물건의 표시. 네,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은요? 권리 관계. 금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세. 세금이라고 하지 말고 취득에 따른 조세. 네, 취득에 따른 조세. 여기까지가 무슨 확인사항에 들어가냐면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 요거 하나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죠. 실제 권리 관계니까. 그다음에 수는 뭐예요? 중개 보수. 중개 보수는 기본 세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제 3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권 금세 실수 별 2개 꼭 암기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정도 보시고요. 뒷장 84에 가면 포인트 8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가 있는데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일단 중요하고요.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9개가 있는데 일단 4번에 맨 앞에 거래 금액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4번의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은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 금액은 어디까지만 확인 설명서까지만 쓰이는 게 예정 금액이고 이제 거래 계약서에서부터는 뭐라고 해요? 거래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정자가 들어가면 계약서 작성 전이고 예정자가 들어가면 예정자가 빠지면 그거는 거래 계약서에서부터는 뭐라고 해야 돼? 거래 금액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예정 금액을 신고하나요? 거래 금액을 신고하나요?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지. 거래된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8번 전체 채색 한번 해줄게요. 8번에 이제 개공이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 그렇죠?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면 그 보존 의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가 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는 3년, 그리고 거래 계약서만 5년 보존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 정도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페이지가 105페이지네요. 105페이지 오시고 58번 문제부터 볼게요. 58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개공은 의뢰를 받은 경우에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 뭐 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근데 의뢰는 받았는데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별 생각 없이 1번 문항을 읽다 보면 뭐 상당히 그럴싸하고요. 그럴 것 같지요. 예, 근데 틀렸습니다. 자, 뭐가 틀렸죠? 예, 일단 시점은 뭐 하기 전이라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일방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방? 취득 의뢰인, 그러니까 쌍방이 아니고 취득 의뢰인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일단 설명할 때 뭘 제시해 가면서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나머지 방법은 맞는데 대상이 잘못됐죠. 그죠? 예. 2번. 예. 개공은 중개될 성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냐면 개공에게 필요한 거죠. 개공이 전문 직업이니까 중개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으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공의 필요성이 있을 때 중개될 성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이들은 이제 권리를 뭐 할 사람들이죠? 이전할 의뢰인에게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로 한 번만 열어줄게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라고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료 요구권. 그러면 이거는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닌가요? 의무는 아니고요. 일종의 권한사항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요구해서 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또 틀려요. 네,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개공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권한을 입법한 거고. 3.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번에는 뭐가 완성이 됐다 했어요? 중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계약서하고는 상관없고 의사가 합치됐다. 뭐 또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의사가 합치됐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뭘 쓰는 게 좋아요? 거래계약서.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건데 그때 먼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소정의 확인 설명 사항, 거기 소정의 확인 설명 사항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 확인 설명 4자로 준 거잖아요. 요거는 서면 아니면 구두. 구두로 했던 거잖아요. 우리 확인 설명은 구두로 하니까 구두로 했던 사항을 뭘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서면이 바로 5자로 뭐예요? 확인 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했던 거를 구두로 했던 걸 뭘로 한번 다시 작성해? 서면으로 한번 다시 작성해서 이제 누구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이제 교부하고 이제 보전까지 해줘야 되겠죠. 3번은 정확히 맞았죠. 시점이. 자, 여기서 질문. 확인 설명서 먼저 쓰나요? 아니면 거래 계약서를 먼저 쓰나요? 예, 확인 설명서 먼저 쓰고 이어서 거래 계약서를 쓰는 형태로 규정돼 있어요. 법은. 4. 개공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딱 2가지에만 하지요. 예, 무슨 서 무슨 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거 딱 2가지에만 합니다. 누구랑 누가? 개공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하고요. 자, 5번. 개공이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될 성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조세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조세만이요? 취득에 따른 거.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확인 설명을 취득을 해야 하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 하잖아요. 그럼 취득 의뢰인이 뭐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맞죠. 59.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59번처럼 문제가 곧잘 나오는데 이걸 암기해서 맞추거나 이렇게 이해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59번은 거기 확인 설명에다가 밑줄 문제 확인 설명에다 밑줄 하시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권리를 뭐 할 사람에게요? 취득할 의뢰인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취득 의뢰인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취득에 따른 조세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뭔 조세가 있네. 이전에 따른 조세는 취득 의뢰인은 관심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고. 60번.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4번 1.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년 보존하는 거 맞아요? 예, 3년을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왜 4번을 보존하죠?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원본은 당사자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공은 4번을 갖고 있을 거고요. 2.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래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잘 작성하려고 할 때 이제 쓰는 거 맞고 작성해서 누구한테 줄 거예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줄 거 맞습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및 실외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확인설명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까 6개 있다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죠? 대권, 금세, 실수. 요게 뭐예요? 수가. 중개보수. 그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네? 무조건? 예. 그래서 이건 필수적 기재사항이기도 하고 또 공통적 기재사항이기도 해요. 4.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를 뭐 할 사람에게? 이전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의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5.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의 내용과 중간의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앞에 4자로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뭐 500과태료고 중간에 확인 설명서 작성, 보존, 교부 이런 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앞에 게 500만 원 과태료고 뒤에 거는 업무정지니까 둘 다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문항에다 우리 별표 2개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6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 권리관계가 있고 실제 권리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 된 거? 등기된 거란 말이에요. 등기된 거. 예,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 취득할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권리관계라는 건 등기된 거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하나의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거 어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니은 개공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에 관한 자료 같은 거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그 요구를 받은 이전 의뢰인은 그거를 뭐 거부하는 경우에 뭐 과태료 처분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뭐 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응했다는 거지. 불응하면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럴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하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럼 책임 다 하는 거고 조사할 권한은 따로 없고요.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단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쓸 수 있죠. 누가? 책임자나 아니면 분사무소 소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쓰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OX, X. 그런 거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누구? 예, 책임자 한 명을 내려보낸 거죠. 저 대표자 아니고요. 닐. 부동산 유치권은 권리관계가 아니고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 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권리니까 이게 이제 권리관계에는 들어가지만 등기되지 않은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아니면 이다? 이죠. 이건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조사해서 설명은 하긴 할 건데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사실은 등기부에 보여지는 권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등기부에 다 나타나니까. 요즘에 등기부 못 보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그 고등학교 아이들 과목 중에 법과 정치인가? 법과 정치인가? 생활과 법률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 학과목에 그게 있거든. 예, 근데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요? 내용이. 엄청난 내용들을 배워요, 애들. 뭐 우선 면제권도 배우고 대학력 이런 거 다 배워요. 애들 다 배운다고. 고등학교 애들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선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예, 애들은 그걸 잘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등기부 다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때는 뭐 등기부에 등자도 못 들어봤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다 배우더라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은 그걸 떼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떼갖고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즘에 아주 그렇게 교육들을 합니다. 미음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가 뭐예요? 응? 지형도가 뭐예요? 땅의 모양을 그려놓은 도면을 지형도라고 하거든요. 땅 모양만 대충 알 수 있게. 그럼 지형도하고 권리관계 증명 근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음번 맞네요. 그죠? 예. 자, 62. 확인설명서 가로에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줬는데 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서식으로 따지면 몇 번 서식이냐면 1번 서식에 들어갑니다.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 대상 물건의 표시란은 표시라는 건 이제 그런 거 적는 거거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거를 이제 적는 거를 표시라고 하는데 표시 이러면 무조건 뭐 대장. 예. 표시 이러면 대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재하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예, 표시 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뭘 관리? 토지를 관리, 건물을 관리. 건물 관리. 그래서 1번 서식과 2번 서식만 들어가는데 세부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경비실의 유무 같은 거. 경비실의 유무를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어야 돼요. 거기 항목에 있는 주차장과 판매 의료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거 밑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이 있거나 판매 의료 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는 거죠. 3번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별표 2개 할게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요. 시도 아니고 시군조례. 시도 아니고요. 시군조례. 네. 시군조례. 이 동네 같으면 어디 조례? 강동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확인해서 해야 돼. 시군조례라고 했죠. 시군조례. 네. 자, 그러면 거기 하단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놔 볼게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개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규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또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신규로 앞으로 어떤 땅이 하나 있을 때 그 땅에다가 빈 땅이라고 가정하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게 신규로 확인하는 건데 뭘로 확인한다고? 시군조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거. 가령 우리 건폐율 최고가 몇 %죠? 법적으로? 건폐율 90%. 용적률 최고 한도가 1500%잖아요. 근데 실제로 용적률을 1500%딱 맞춰서 건폐율을 90%딱 맞춰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짓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89.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거는 시군조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거니까. 그건 뭘로? 기존 건축물이니까. 대장인데. 뭔 대장?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이게. 건축물 대장에 이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보면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물을 수도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안 나오는 해가 없었고요. 4. 환경조건란에는 환경조건란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항목이 3개 있죠. 뭐 있지? 일조, 소음, 진동.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일조량은 맞는데 비선호시설 들어가면 안 돼. 비선호시설은 자기의 어떤 그 카테고리 제목이 있잖아. 그냥 비선호시설은 비선호시설이야.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악취는 안 들어가는데 악취는 확인 설명서에 없어요. 악취는 확인 설명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악취가. 예. 빠졌어 냄새 나서. 예. 자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난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를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내외부 시설의 상태난은 그 말 그대로 어떤 걸 적냐면 뭐 이런 거 뭐 그 전기, 소방, 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일러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내외부 시설의 상태난에 들어가고 벽면 도배 상태난은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어. 또 벽면 도배 상태라는 그러니까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어디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거죠. 62번은 굉장히 어렵죠 문제가. 예, 답은 쉬운데 어떻게 틀렸는지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63 확인 설명서 서식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그 문제 밑에다가 요걸 좀 먼저 하나 좀 적어 놓고 할게요. 1번 서식이 뭐죠? 노마자 1번이 주거. 가장 흔하게 하는 거 주거. 2번 서식은 비주거. 비주거. 3번 서식은 토지만 나온 거. 토지. 4번 서식. 노마자 4번 서식이 이제 임목이랑 재단 같은 거. 임목이랑 재단용.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출제가 매년 2문제씩 지금 10년 계속 나왔는데 이거에서 계속 나오고요. 주거용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에서 한 번, 요거에서 한 번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고 그래서 그 정도가 확률로 그러니까 1번 서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일단. 자, 옳은 거 1번.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 이러면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예요? 공장이지 공장. 다른 거 볼 게 없죠. 그냥 공장. 공장이면 몇 번? 2번 서식. 2번 서식으로 가야 돼요. 4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4번은 공장 재단일 때 가는 거고. 2번. 주거용 200제곱미터랑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 건물이 있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면적이 똑같다는 게 포인트지 뭐.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 면적이 동일하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를 주거로 보는 거. 전체 1번으로 가야 돼요. 전체 1번. 그다음에 3번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임대차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 그냥 오피스텔이 나머지 의미가 없어. 그냥 오피스텔은 뭐 비주거. 왜냐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니까.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이잖아요. 그지? 오피스니까. 4. 공장재단. 공장재단이니까 4번 서식. 4번 연결 잘 됐죠? 공장재단.
5번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까지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맨 앞에 주택법에서부터 지위까지. 이거를 세자로 줄여서 입주권 아니고 분양권. 네, 분양권.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올 때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앞에 주택법 나오면 분양권이라고 줄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우리 대법원이 장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야? 주거용 건축물로 보면 1번 서식으로 가야 되고요. 63.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개공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수도가 상태예요? 네, 내부시설의 상태. 네, 내부시설의 상태. 요즘에 수돗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살기가. 그렇죠. 전기 막 자꾸 정전되면 어때요? 좀 쉽지 않죠. 네. 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어저께 계속 정전돼가지고, 예, 그래서 10시 반, 11시. 그 시간이 그렇게 그냥 공교롭게 계속 이렇게 정전되더라고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방송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 2개 키지 말고 한 개만 켜라. 예, 예, 그리고 불은 다 꺼라. 막 이렇게 막. 예, 에어컨 안 켤 수는 없으니까 더 죽으니까. 근데 막 에어컨 막 2개 시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안방에 있는 거, 뭐 거실에 있는 거 다 켜면 많이 돌아가니까 하나만 켜라. 하나만 켜고 한 방에 모여라. 막 이렇게 막 방송에 막 그렇게 하고 막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는 그 전선 굵기가 얇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예, 요즘에 이제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새 아파트는 정전 안 되잖아요, 잘. 이제 큰 아파트라 아무튼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하나만 틀어야 돼. 다 모여야 되고. 자, 아무튼 수도가 상태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1조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 조건이니까.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소음 맞고 비선호 시설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은 왜 기본 확인 시설이냐면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비선호 시설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주거 근처에 있으면 좀 선호되지 않을 만한 시설 예를 좀 하나만 적어주실게요. 뭐 있을까요? 뭐 장례식장 한번 적어볼게요. 먼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좋아요. 뭐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5번 열 공급 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 공급 시설이 보일러잖아요. 네, 보일러 작동 상태 뭐 이런 거 이것도 상태잖아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고 65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이제 주택입니다. 주거용이죠. 1.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규로 지을 수 있는 거라면 시군조례고 기존 주택에 대한 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건축물 대장이 맞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 권리관계니까 뭐 된? 등기된. 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여 적는 거 맞아요? 네. 3.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것들은 뭘로 확인해서 적어? 뭘 이용하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적습니다. 4. 환경조건. 예, 환경조건이 이제 1조 소음 진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 세부에 들어가죠.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5.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개공이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배우죠? 네, 세법을 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쓰려고. 이런 거 확인 설명도 하고 쓰려고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 같아요?
세금이죠. 세금. 이거 팔면 세금 얼마 나와? 이러고. 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럼 개공이 계략적으로는 알려줘야 돼요. 예,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딴 집으로 가지. 예,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거 대충 뭐 이거 공제하고 이거 정도 하면 한 그러니까 몇백만 원 단위까지 못 맞추더라도 한 1,000만 원 단위까지는 맞춰줘야지. 예, 이제 그 정도 나올 거고 보다 정확한 거 알고 싶으시면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문의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손님들이 이 사람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66번. 개공의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소공이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공이 서명 민날이라는 경우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겠죠. 작성은 소공이 하고 서명 민날이는 개공이 하고 왜냐하면 개공은 언제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공이 당위 업무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뭐 썼으니까. 그러면 소공도 뭘 해야 돼? 서명 민날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제재? 자격정지라 그래야지. 소공이니까 자격정지. 3개월.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가 무슨 뜻이에요? 구조. 응? 그러니까 구조를 보통 우리가 어떤 구조,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의미가 아니고 구조는 무엇으로 건물을 지었느냐, 무엇으로 건물을 지었느냐를 구조라 그래. 그러니까 뭐 가령 벽돌이냐, 뭐 석조냐, 뭐 목조냐, 뭐 철골이냐, 뭐 이런 거를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고요. 진동은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둘 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구조는 뭘로 확인해서 알려주면 되지? 대장. 예, 진동은 물어봐서 이제 매도 의뢰인한테 물어봐서 알려주면 되고. 3.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서식으로 따지면 2번 서식인데요. 그 2번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다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비주거용에서 대표적인 거 예를 좀 하나만 들어주시면 비주거에서 물론 오피스텔도 들어가지만 공장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 공장. 그래야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주거 이러면 공장을 좀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고 보면 쉬워요. 자, 비주거 건축물, 즉 공장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장에 소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재할 필요 없죠. 아시다시피 환경 조건은 몇 번 서식에만? 1번 서식에만. 환경 조건은 only 1번 서식에만 들어가요.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갑니다. 4번.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중개하는 물건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는 근저당이 설정될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만. 4번 문항에다 별표 2개 할게요. 이것도 안 나오는 해 없이 매년 나오는 거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뭐만 알려준다고? 채권, 최고액. 얼마까지 찰 수 있는지. 그죠? 얼마까지 찰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이 한 10시 50분 다 돼가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대에 은행에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한 은행에다 전화해서 채권액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은행에서 빵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은행 마감 4시 반 정도에 한 5시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꼭대기까지 다 찰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근저당이 가령 그 어음이나 수표를 보증하는 용도다 그러면 오늘까지 만약에 결제 안 되면 한 번에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까지 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조사한다. 5번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뭐 된 임차권이요? 등기된 임차권. 그럼 이거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지. 있는데 어디다가? 권리관계에다가 아니면 실제 권리관계에다가? 권리관계에다가. 거기 문제 밑에 여백에다 이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임차권이 있을 때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될 수도 있고 등기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된 건 어디에다가? 권리관계. 이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실제 권리 관계에다 적어야 돼. 요거는 기본, 이거는 세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요것도 아주 중요. 임차권. 예. 자, 67번이요. 예,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 사항을, 그러니까 구두로 했던 거 아까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5년 아니고 3년이죠. 3년.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했답니다. 거기 불응한 경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실게요.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응? 불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사실을 설명하고 다시 채색할게요. 뭐라고 설명? 불응했다고. 얘가 뭐 물어봤는데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불응했다고 설명. 그리고 마지막 확인 설명서에 뭐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도 채색. 뭐라고 기재? 불응하였다라고 기재. 예, 그러면 그걸 설명드린 취득 의뢰인은 이 사람이 이걸 불응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이게 틀렸네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여기도 또는 날인 아니고 및 날인이 맞아요. 정확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에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공, 소공 포함해서 중 1인이 서명점 날인하면 된다. 아니고 모두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요. 서명점 날인도 아니고 및 날인입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후에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확인설명서 미교부 제재가 업무정지죠. 그냥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 사유는 너무 세지요. 68번 문제 별표 한번 가죠.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의 권리관계랑 5번의 실제 권리관계랑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어떤 게 기본이 아니에요? 5번의 실제 권리관계가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이제 그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에 들어갈 수 있죠? 도로나 뭐 학교, 뭐 주차장 좋고, 뭐 판매 의료시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하주 종말 처리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실제 권리 관계가 세부에 들어가고. 69.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반대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뭐가 반대예요? 4번에 있는 비선호 시설은 오히려 집값을 낮추거나 떨어뜨리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의 비선호 시설이 되겠죠. 70번까지만 갈게요. 70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 관리 관계 우리가 단독 조사 못하죠. 이번에 벽면 도배 상태도 단독 조사 못합니다. 환경 조건 못하죠. 1조 소음신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야? 물어봐야지. 살았던 사람한테. 건축물의 방향은 직접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방향은 양갈래 한번 해볼게요. 양갈래 해보고, 이게 이제 주거용이면 뭐 기준? 비주거면 그 외면 뭐 기준? 주거용이면 주시를 기준하고, 그 외 건축물이면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실, 출입구를 기준한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내외부 시설의 상태도 뭐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부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잠시 쉬었다 하실게요.